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래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7월 406일 토요일 북중미 월드컵 32강 16강 7월 4 토요일 32강 호주 vs 이집트. 이번 경기는 이집트의 빠르고 민첩한 전환 공격보다 호주의 높이와 힘이 경기 전반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집트는 살라와 마르무시를 활용해 호주 수비가 전진한 뒤쪽 공간을 노리겠지만 호주는 3명의 중앙 수비수를 남겨두면서 무리한 전진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집트가 기대하는 넓은 역습 공간이 생각만큼 자주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중앙에서는 어바인이 공중볼과 몸싸움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메칼프가 압박 이후 발생하는 빈 공간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공격의 연결을 이어갈 수 있다. 호주가 측면에서 이랑쿤다의 돌파로 수비를 끌어낸 뒤 반대편 침투와 크로스를 반복하면 이집트는 수비 대형을 계속 좌우로 움직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파울이나 코너킥을 허용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호주의 장신 자원들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집트는 뉴질랜드와 이란을 상대로도 육중한 선수들과의 경합에서 밀리며 수비 간격이 흔들렸고 이번 매치업에서는 그 약점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 스타와 치르카티, 해링턴이 서로 다른 지점으로 진입하면 이집트 수비는 공의 낙하 지점과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 헤더를 막아내더라도 어바인과 메칼프가 세컨드 지점에 빠르게 들어오면 수비가 한 번의 상황을 끝내기 어렵다. 여기에 이집트가 제공권을 의식해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면 오닐의 중거리 슈팅이 살아날 수 있다. 오닐은 박스 앞에서 슈팅 공간이 열릴 때 주저하지 않고 강하게 발을 휘두를 수 있어 밀집 수비의 바깥을 공략하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집트가 살라와 마르무시의 개인 능력으로 몇 차례 위협적인 전환 장면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호주의 피지컬 압박을 연속해서 퍼겨낼 만큼 패스 전개의 정교함이 압도적인 팀은 아니며 중원에서 볼을 빼앗기는 순간 공격진 전체가 고립될 수 있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이집트는 공중볼 수비와 세컨드볼 경합의 체력을 소모하게 되고 살라와 마르무시가 공격을 위해 전진할 여유도 줄어들 수 있다. 반면 호주는 직접적인 크로스와 세트피스뿐 아니라 이랑쿤다의 돌파, 메칼프의 침투, 오닐의 중거리 슈팅까지 공격 방식을 계속 바꿀 수 있다. 결국 전술의 화려함보다 경합의 강도와 제공권, 세컨드볼 장악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며 이 구도에서는 호주가 더 유리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호주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아르헨티나 vs 카보베르데. 이번 경기는 단순한 개인 기량의 차이보다 아르헨티나가 공격을 여러 층으로 나누어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격차가 예상된다. 카보베르데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중앙 간격을 좁히고 메시가 볼을 잡는 위치를 최대한 바깥으로 밀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메시가 중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와 낮은 위치를 오가면 수비진은 누가 따라붙어야 하는지부터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그 사이 맥 알리스터와 엔소가 후방에서 패스 방향을 바꾸고 때 파우리 측면과 중앙 사이를 침투하면 수비 블록은 좌우로 계속 이동해야 한다. 특히 맥 알리스터와 엔소의 빌드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원 압박을 높이면 메시가 라인 사이에서 자유로워지고 메시에게 압박이 집중되면 데 파울과 라우타로에게 직접적인 공격 공간이 열린다. 라우타로는 수비 시야 바깥에서 문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짧은 순간 슈팅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비진이 한 번만 마크를 놓쳐도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카보베르데는 라이언 멘데스의 속도와 벤시몰의 전방 경합을 활용해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수비 블록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공격을 시작하는 위치 자체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미로 몬테이로가 중앙에서 많은 거리를 커버하더라도 메시와 맥 알리스터, 엔소의 패스 삼각형을 혼자 끊어내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 시간이 흐를수록 카보베르데는 수비만 반복하다가 체력과 집중력이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르헨티나는 세컨드볼을 회수하며 공격을 연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무엇보다 메시의 존재감은 전술적인 영향력에 그치지 않고 카보베르데 선수들의 압박 판단과 수비 선택을 위축시키는 심리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대회가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르헨티나 선수단이 더욱 강한 결속력과 동기부여를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하다. 결국 중앙 빌드업의 정교함과 대 파울의 전진, 라우타로의 문전 침투로 이어지는 공격 구조가 반복되면서 아르헨티나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전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르헨티나 승주력. 핸디핸디 승 강축? 언더오버 강축.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르헨티나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콜롬비아 vs 가나.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콜롬비아 패 강축.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축.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7월 5일 일요일 16강 캐나다 vs 모로코. 이번 경기는 체력만 놓고 보면 캐나다가 조금 더 편한 그림에서 들어가는 승부다. 캐나다는 하루를 더 쉬었고 모로코는 직전 32강에서 120분과 승부차기까지 다 소화했기 때문에 후반 체력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매치업을 체력 한 줄로만 정리하면 오히려 흐름을 잘못 읽게 된다. 이번 승부는 중앙 숫자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로코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캐나다는 4-4-2라 중앙 2명이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한다. 반면에 모로코는 4-2-3-1 구조 속에서 중앙 3명이 자연스럽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장악하며 경기 템포를 자신들 쪽으로 끌고 갈 여지가 훨씬 크다. 볼을 오랜 시간 소유하는 팀이 결국 더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현대 축구의 기본 원리가 이번 경기에서는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도 데이비드의 마무리와 뷰캐넌의 속도를 앞세워 전환 한 방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일방적인 경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을 놓고 보면 캐나다가 체력 우위를 앞세워 상대를 압도하는 그림보다는 모로코가 중원수적 우위와 개인 퀄리티를 바탕으로 볼 점유율을 장악하고 더 많은 슈팅 찬스를 생산해 나가는 전개가 더 자연스럽다. 결국 이 경기는 체력보다 구조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기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모로코의 중원 우위가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캐나다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캐나다 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파라과이 vs 프랑스 이번 경기는 선수 개인 능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32강에서 발생한 체력 소모의 격차가 경기 흐름을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파라과이는 독일을 상대로 120분 동안 강도 높은 공방전을 펼친 뒤 승부차기까지 소화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복 상태로 이번 경기에 나서기 어렵다. 전반 초반에는 중앙 간격을 좁히고 두 줄 수비를 유지하며 프랑스의 전진을 늦추려 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측면 수비와 중앙 압박의 연결이 느슨해질 수 있다. 특히 알미론과 엔시소가 측면 수비에 깊게 가담하면 파라과이가 볼을 탈취한 뒤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출발점 자체가 낮아진다. 반면에 두 선수가 전방에 머물면 파라과이 풀백이 바르콜라와 올리세 그리고 프랑스 풀백의 전진까지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 그래서 파라과이는 공격 숫자를 남겨두는 선택과 수비 안정성을 높이는 선택 사이에서 계속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는 급하게 중앙을 파고들기보다 좌우로 볼을 순환시키면서 파라과이 미드필더들의 이동거리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올리세가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서 패스 방향을 조율하면 바르콜라는 반대편에서 수비 라인을 넓게 끌어내고 음바페는 그 사이에 만들어지는 간격을 파고들 수 있다. 음바페는 수비수와 정면으로 오래 맞서는 유형이 아니라 볼이 전달되는 순간의 가속과 침투 각도로 우위를 만드는 공격수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과이가 박스 안에 많은 숫자를 배치하더라도 수비수 한 명의 시선이 흔들리는 순간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허용할 수 있다. 바르콜라의 측면 돌파와 올리세의 왼발 전개가 함께 살아나면 파라과이 수비는 한쪽으로 압축하기 어렵고 결국 박스 주변에서 프랑스의 패스 선택지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프랑스는 볼을 잃은 직후 강한 제압박을 통해 파라과이의 역습 속도를 끊어내며 공격권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다. 파라과이가 긴 패스로 압박을 벗어나려 해도 엔시소와 알미론이 전방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면 공격을 지속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프랑스는 스웨덴전을 정규 시간 안에 마치며 체력을 아낀 반면 파라과이는 연장전과 승부차기에서 이미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했다. 이 차이는 전반 중반 이후부터 압박 속도와 수비 복귀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후반에는 박스 안쪽 대인 방어와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 파라과이가 노골적인 밀집 수비로 버티더라도 프랑스는 음바페의 배후 침투와 바르콜라의 측면 돌파, 올리세의 하프스페이스 전개를 번갈아 활용하며 균열을 만들 수 있다. 전력적으로도 프랑스가 앞서고 있으며 체력과 교체 자원의 질까지 감안하면 경기 주도권이 쉽게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 결국 프랑스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파라과이의 수비 블록을 끊임없이 이동시키고 음바페가 결정적인 순간 득점으로 차이를 완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프랑스가 경기 초반부터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과 개인 능력의 격차가 자연스럽게 스코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파라과이 패주력 핸디핸디 패 강축 언더오버 언더 강축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파라과이 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7월 6일 월요일 16강 브라질 vs 노르웨이 이번 경기는 노르웨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낮은 수비 블록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노르웨이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인정하고 미드필더와 수비진의 간격을 좁혀 페널티 박스 안쪽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전망이다. 공격 전환에서는 웨데고르의 왼발 전진 패스와 두사의 측면 운반을 통해 홀란드에게 빠르게 볼을 연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비에 투입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홀란드는 전방에서 고립되고 웨데고르가 볼을 잡는 위치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브라질은 성급하게 중앙으로만 진입하기보다 브루노 기마랑이스를 중심으로 좌우 전환을 반복하며 노르웨이 수비진의 움직임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왼쪽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면 노르웨이는 풀백뿐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와 센터백까지 동시에 커버에 나서야 한다. 한쪽 측면의 수비가 몰리는 순간 반대편과 센터백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고 마테우스 쿠냐는 그 공간으로 내려오거나 침투하며 수비의 기준점을 흐릴 수 있다. 쿠냐가 중간 지점에서 볼을 받아 연결하면 비니시우스는 볼이 없는 상황에서도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 있어 브라질의 공격이 한층 입체적으로 변한다. 아에르와 헤겜은 박스 안쪽에서 정면으로 올라오는 크로스와 공중볼을 처리하는 능력은 갖추고 있다. 하지만 비니시우스와 하얀, 엔드릭처럼 출발 속도가 빠른 공격수들이 센터백의 옆이나 뒤를 파고들며 몸을 돌려 따라가는 과정에서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노르웨이가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면 뒷공간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브라질이 반복적으로 볼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컷백과 짧은 침투 패스, 반대편 전환을 계속 허용하게 되고 한 번의 마킹 실수가 곧바로 결정적인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노르웨이는 홀란드의 존재만으로도 브라질 수비진을 완전히 전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웨데고르가 압박을 벗겨낸 뒤 정확한 패스를 공급한다면 홀란드가 제한된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할 가능성은 무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전체의 슈팅 생산량과 페널티 박스 점유에서는 브라질이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구도다. 브라질은 선발 공격진으로 수비 체력을 소모시킨 뒤 네이마르와 하얀, 엔드릭을 활용해 공격의 속도와 형태를 바꿀 수 있다. 노르웨이는 선제 실점을 허용하면 수비적인 운영만 고집할 수 없고 라인을 끌어올리는 순간 비니시우스가 활용할 공간은 더욱 넓어진다. 결국 초반에는 노르웨이의 밀집 수비로 답답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 브라질이 공격 방향을 꾸준히 바꾸며 침투를 반복하면 균열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선수 개개인의 속도와 기술뿐만 아니라 공격 선택지와 교체 전력에서도 앞서는 브라질이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를 벌릴 전망이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중앙 수비진의 속도 상승까지 고려하면 브라질의 승리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라질 승주력, 핸디승 강축,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라질 승 추천, 언더 추천, 멕시코 vs 잉글랜드. 멕시코는 개최국의 환경과 열광적인 관중 응원을 활용해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히메네스가 전방에서 볼을 지켜주고 퀴노네스가 안쪽 공간을 파고든다면 잉글랜드 수비진에도 일정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루이스 로모가 압박을 벗겨낸 뒤 빠르게 방향을 전환한다면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멕시코가 지금까지 기록한 무실점 행진은 상대 전력과 실제 경기 내용을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한국, 체코, 에콰도르는 잉글랜드처럼 세계 정상급 중앙 공격수와 다수의 침투 자원을 동시에 보유한 팀이 아니었다. 에콰도르는 멕시코 관중이 만든 압박감에 휘말려 볼 처리와 전진 선택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변했다. 한국전에서는 김승규와 이기혁의 실책성 플레이가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멕시코가 경기 흐름 이상의 성과를 가져갔다. 결국 지금까지의 경기 결과가 멕시코 수비진의 약점을 가려주는 보호막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벨링엄이 중앙에서 압박선을 넘어가고 레시포드와 마두에케가 좌우에서 동시에 배우 공간을 파고드는 공격을 감당해야 한다. 멕시코의 풀백이 측면 공격수를 따라 바깥으로 멀어지면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 하프 스페이스가 열릴 수 있다. 반면 수비 블록을 안쪽으로 좁히면 잉글랜드 측면 공격수들이 전진한 상태에서 1대1 돌파와 낮은 크로스를 반복할 수 있다. 특히 벨링엄은 상대 중원이 케인의 움직임을 의식하는 순간 볼을 직접 운반해 박스 앞까지 진입할 수 있다. 벨링엄의 패스를 받은 레시포드와 마두에케가 수비 라인을 흔들면 멕시코 수비수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순간 수비진의 시야에서 멀어진 케인이 페널티 박스 중앙이나 반대편 공간에서 노마크 슈팅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케인이 낮은 위치로 내려와 연계에 참여하면 벨링엄이 최전방에 가까운 위치까지 침투하는 역할 교환도 가능하다. 그래서 멕시코는 특정 선수 한 명을 봉쇄하는 방식으로는 잉글랜드의 공격 구조를 끊기 어렵다. 레시포드와 마두에케의 페네트레이션은 그 자체로 득점을 노리는 공격이면서 동시에 케인과 벨링엄에게 중앙 공간을 만들어주는 유인 동작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층적인 공격 경로는 멕시코가 이번 대회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수비 판단을 요구한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잉글랜드는 상대 수비의 반응을 확인한 뒷측면 침투와 중앙 연계를 번갈아 사용하며 공격의 밀도를 높일 수 있다. 반면 멕시코는 로모가 압박을 받는 순간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히메네스를 향한 롱볼과 측면 크로스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히메네스의 연계와 제공권은 위협적이지만 주변 공격수와의 거리가 벌어지면 세컨드볼을 잉글랜드가 회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멕시코의 관중과 환경은 경기 초반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성급하게 라인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점유를 통해 분위기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진행된다면 투엘 감독은 멕시코의 압박 방향에 맞춰 풀백 위치와 벨링엄의 활동 구역을 세밀하게 수정할 수 있다. 아기레 감독의 동기부여와 현장 경험도 무시할 수 없지만 선수 배치와 공격 경로를 상황별로 변형하는 능력에서는 투엘 사단의 전술적 선택지가 더 넓다. 결국 멕시코가 지금까지 누려온 관중 압박과 상대 실수의 효과보다 잉글랜드가 보유한 개인 기량과 전술적 다양성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잉글랜드가 중앙에서 벨링엄을 통해 첫 번째 압박을 풀어내고 측면의 침투로 수비 시선을 분산한 뒤 케인의 마무리까지 연결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판단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멕시코패 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멕시코패 추천,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